2학기 첫 번째 수업 시작하죠. 외세의 침략과 조선의 대응입니다. 1학기 때 우리는 일본의 침략과 조선의 대응을 공부했죠. 기억이 납니까? 일본의 침략은 임진왜란이었죠. 조선의 대응은 이순신이 활약하고 의병이 활약하고, 그래서 일본의 침략을 무찔렀다 라는 내용을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2학기의 시작. 네. 청의 침략과 조선의 대응을 공부하겠습니다. 결과를 먼저 말하자면 청나라의 침략은 조선이 막아내질 못했습니다. 일본의 침략은 우리가 힘들었지만 막아냈죠. 그와는 다르게 청나라의 공격은 막지 못했습니다. 이런 청나라는 왜 쳐들어왔고 우리는 어떻게 했는지 내용을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학습 목표예요. 광해군의 외교 정책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청의 침략이 조선에 끼친 영향을 말할 수 있다. 이게 오늘 수업의 키포인트겠죠. 광해군의 외교 정책, 청의 영향. 이거 기억하고 네, 선생님이 설명하겠습니다. 네, 광해군의 중립적인 외교 정책 파트 보겠습니다. 교과서 173쪽을 펴보면 광해군의 중립적인 외교 정책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럼 광해군은 누굽니까? 광해군은 네, 선조 다음으로 왕이 됐던 사람입니다. 태정, 태세, 문, 단세, 예성, 연, 중, 임명선, 광 15번째 왕이에요. 광해군은 왜 조나 종으로 끝나는 왕의 호칭을 얻지 못했냐? 네, 쫓겨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하들로부터 왕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교과서 173쪽 아래 보면 쫓겨난 내용이 살짝 나옵니다. 광해군이 쫓겨나긴 했지만 왕은 했죠. 그래서 광해군이 왕이 되었을 때 17세기 동아시아, 조선을 포함한 이 동아시아는 어떤 상황이었냐? 네, 여진족이 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여진족. 여진족 유목민이었죠. 그리고 고려시대에 잠깐 언급됐었어요. 고려시대 금나라 세워서 중국 공격 갈 거니까 고려한테 항복하라고 했고 고려가 항복을 했죠. 그래서 고려시대에는 여진족과 전쟁이 없었죠. 거란족과 전쟁은 있었지만 여진족이 나라를 세웁니다. 1616년에. 그러면 이 후금, 뒤에 생겨난 금나라라는 뜻인데 이 후금도 목표는 어디냐? 중국이에요. 그 자연스럽게 중국 명나라와 후금은 서로 대립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은 어떠한 입장을 가져야 됩니까? 명나라는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준 국가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때 광해군은 뭐를 하고 있냐? 네. 광해군은요. 임진왜란 끝나고 복구 사업에 열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임진왜란 긴 전쟁 중에 막 토지 대장, 토지 땅 문서예요. 땅 문서 막 사라졌겠죠. 땅 문서가 있어야 세금을 거둘 텐데. 그리고 호적, 신분증이에요. 신분증. 누가 양반이고 누가 평민이고 누가 노비인지를 다 사라졌어요. 이걸 다시 정리합니다. 그래야 평민들한테 세금 걷고 군대 가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너진 성곽, 무기를 다 수리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 후금과 명나라가 대립하게 되고 후금이 조선에게 연락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광해군은 이러한 상황에서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적인 외교 방침을 정하게 돼요. 여러분, 후금이 있고 명나라가 있어요. 지금 후금하고 명나라를 이야기하자면 명나라는 지는 해, 후금은 떠오르는 해예요. 그러니까 지금 후금이 더 강하죠. 명나라가 강했으면 여진족이 나라를 세우도록 명나라가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그래서 후금과 명나라가 전쟁을 벌이게 되고 명나라는 조선에 군사를 요청하게 됩니다. 조선 도와줘야 될까요? 안 도와줘야 될까요? 후금이 뜨는 태양이지만 후금도 질 수 있죠. 그리고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우리 도와줬잖아. 그래서 광해군은 똘똘한 생각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게 뭐냐? 강홍림이라는 사람을 장군으로 군대를 보내요. 명나라를 도와주라고 보냅니다. 그래서 강홍림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명나라가 쉽게 져버리면 알아서 판단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 후금하고 명나라가 전쟁하는데 명나라가 너무 쉽게 패배하게 됩니다. 그것을 본 강홍림이 후금한테 항복하게 되고 항복하면서 우리는 싸우러 온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후금이 좋아해요. 이해한다. 너희들의 입장 이해한다 라고 하면서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중립외교 정책은 잘 먹혀 들어가게 돼요. 여기까진 좋아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되냐?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인조반정인데 교과서 173쪽 맨 아래 보면 인조반정 단어가 나옵니다. 1623년이죠. 서인 세력. 여러분 붕당 기억납니까? 붕당. 동인과 서인 나눠줬었죠. 서인은 권력을 잡고 있지 못한 애들이에요. 이 애들이 광해군의 외교 정책에 반발합니다. 책에 보면요. 명예에 대한 의리를 중시했다. 그런데 광해군이 이를 배반했다. 라고 하면서 광해군을 싫어하게 됩니다. 이런 논리예요. 명나라가 우리를 임진왜란 때 구해줬는데 어떻게 명나라를 버릴 수가 있냐? 이 나쁜 땡땡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광해군이 왕이니까 어떻게는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사건이 터지면서 서인들이 정변,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그 내용은 여러분 책에 책 봐보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위로 올라갑니다. 영창대군을 죽이고 임목대비를 유폐한 사건. 영창대군은 광해군의 이복 동생 그리고 영창대군의 엄마가 임목대비예요. 영창대군을 죽여버립니다. 사촌 동생이에요. 사촌 동생이 아니죠. 미안합니다. 배다른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영창대군의 엄마를 가둬버려요. 이거는 효를 안 한 게 되죠. 효도를. 그래서 유교를 엄청 믿고 있었던 당시의 지배층 사람들한테 이 내용은 말이 안 되게 돼요. 어떻게 부모님, 여러분 임목대비가 그 광해군의 친엄마는 아니지만 그 선조의 와이프였기 때문에 어머니랑 똑같은 동급이에요. 그래서 효를 하지 않았죠. 그래서 예전에 중립외교 명나라한테 의리를 버렸다. 효도까지 하지 않았다. 광해군은 나쁜
땡땡이다 라고 하면서 네, 반란을 일으켜버리죠. 그 반란이 성공하게 되고 그 다음에 즉위한 왕이 인조여서 인조반정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1623년이에요. 여러분 이 인조반정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인조반정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중요해요. 여러분 광해군에서 나라란다. 광해군에서 인조로 왕을 바꿨어요. 그럼 광해군이 하던 거 그대로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안 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광해군이 했던 거 그게 바로 위에 있는 중리배교죠. 이걸 안 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보겠습니다. 네, 174쪽입니다. 174쪽 보면 네, 인조가 즉위하고 광해군이 하던 거 안 하면서 네, 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청나라가 조선을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청나라는 조선을 두 번 쳐들어옵니다. 바로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두 번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하나씩 봐보겠습니다. 인조와 서인 정권은 어떻게 하냐? 네, 광해군이 했던 중리배교 안 합니다. 친명,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금나라를 배척한다, 멀리한다 이런 정책을 하게 돼요. 그래서 후금이 싫어하게 됩니다. 후금은 명나라 점령해야 되는데 뒤에 명나라랑 친한 애가 있으니까 뒤통수가 따끔따끔한 거죠. 거란 기억납니까? 거란족. 그래서 바로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올 때 뭐 이갈의 난으로 조선이 혼란했다고 하는데 이갈이 조선에서 반란을 일으켜요. 이갈 착한 사람 아닙니다. 인조반정 때 같이 인조를 왕으로 만든 사람인데 그 포상을 조금 해주니까 삐져가지고 반란 일으켰어요. 그러고 밀리니까 후금으로 도망가가지고 지는 그 광해군 편인 것처럼 고자질 해가지고 네, 후금이 쳐들어옵니다. 광해군에 복수를 하겠다고. 그게 정묘호란입니다. 1627년. 네. 후금이 조선을 침략합니다. 정봉수, 이립 등 의병 항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의병이 항쟁했다는 것은 조선의 정식 군대가 제대로 못한 거죠. 그렇게 보면 되고요. 조선은 이 공격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서울이 한성이 함락될 수도 있으니까 후금하고 네, 평화 조약을 체결하는데 그 평화 조약의 내용은 이거예요. 형제 관계라는 걸 체결합니다. 형제. 예전에는 조선이 여진족보다 한 단계 위였어요. 이제는 거의 뭐 동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형제. 뭐 형도 있고 동생도 있지만 거의 형제 동급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힘은 누가 세요? 네, 후금이 훨씬 셉니다. 그래서 전쟁이 한 번 더 일어나게 됩니다. 네, 청해 조선 침략 두 번째 전쟁 보겠습니다. 병자호란이에요. 1636년 9년 지났네요. 정묘호란 있고 나서 후금이 나라 이름을 청으로 고칩니다. 이게 이제서야 진짜 청나라가 나온 거예요. 네. 그러면서 청나라는 이제 중국을 점령, 멸망시킬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세졌다고 생각하고 조선의 군신관계를 요구합니다. 군신관계 누가 군주냐? 청나라가 군주고 조선이 신하라는 소리예요. 이 군신관계는 조선이 원래 명나라랑 하던 거죠. 청나라 입장에서 이제 명나라를 대신해서 중국 대륙을 우리가 지배할 거니까 우리한테 충성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조선이 거절하게 됩니다. 거절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쟁이죠. 네. 그래서 청태종이 침략하게 돼요. 인조. 네. 강화도로 도망가려다가 늦어가지고 남한산성
지금 성남에 있죠. 남한산성 밑에 그림 나오네요.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런데 금방 함락돼요. 그래서 삼전도라는 곳에서 9번 땅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굴욕적인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전쟁은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는 신하가 된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네, 청해 침략과 조선의 대응 세 번째 소주제, 북벌의 추진입니다. 북벌. 북벌은 뭐냐? 북은 북쪽이에요. 벌은 벌하다, 정벌하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복수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북벌. 그런데 북벌이 가능할까요? 청나라는 중국을 꿀꺽 해버렸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을 텐데 왜 북벌을 추진하게 됐냐? 여러분 잘 들어요. 청나라는 조선을 왜 쳐들어왔습니까? 중립외교 안 하고 친명, 배금 정책을 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친명, 배금 정책을 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인조하고 서인 정권이죠. 서인 애들이죠. 서인 애들이 인조를 왕으로 즉위시킨 거, 광해군을 쫓아낸 게 옳은 거였습니까? 결과적으로 피해만 가져왔죠. 그럼 서인들이 나가야겠죠. 정치를 그만해야겠죠. 근데 정치 계속합니다.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복수하면 되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수하는 거예요. 복수는 성공할까요? 네, 못합니다. 우선 보겠습니다. 북벌의 배경, 청나라에 대한 반감이 있어서 그래요. 뭐 당연하죠. 전쟁에서 졌으니까. 그리고 명예에 대한 의리를 계속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놈의 의리, 명나라는 금방 사라지는데, 그래서 효정이 북벌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성곽, 이 성벽이에요. 그리고 무기를 정비하고 군대를 양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 준비가 돈이 엄청 들어요. 무리한 추진에 따른 백성들이 안 좋은 생각, 반감을 갖게 되고, 청나라는 우리가 국력이 1에서 2가 되면 청나라는 10에서 20이 됩니다. 뭐 상대가 안 되죠. 그리고 효종이 죽으면서 중단이 되게 됩니다. 이런 효종,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광인효, 인조의 아들이었어요. 죽음으로 중단이 되게 됩니다. 네, 북벌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지만 다른 일이 하나 생깁니다. 그 다른 일은 바로 나선 정벌이에요. 네, 러시아를 정벌한 게 나선 정벌인데, 뜬금없이 러시아가 동아시아에 등장합니다. 책에 보면, 지도 보면 러시아가 지도에 살짝 보이죠? 러시아가 유럽에서 동쪽으로 쭉 옵니다. 오다가 밑으로 내려오는데, 내려오다가 청나라 영토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청나라와 그 의사소통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말싸움하다가 총도 쏘고 막 그러게 돼요. 그래서 청나라가 조선에게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군이 올라가서 의란에서 싸우고 어라이 무청에서 러시아 군대를 박살 낸 게 나선 정벌이에요. 러시아의 침략을 받은 청나라 요청으로 조선이 활약한 게 나선 정벌입니다. 참고로 러시아는 이때 크게 전쟁을 할 생각도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군대가 가지도 않습니다. 175쪽 세계사와의 만남 보면 150명, 260여 명 보냈다고 나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배운 내용입니다. 퀴즈 풀고 수업 마무리할게요. 광해군은 명과 땡땡 사이에서 중립적인 외교 정책을 폈다. 뭡니까? 네, 후금입니다. 하나 더. 병자호론 후 효종은 뭐를 추진합니까? 네, 북벌을 추진하게
되는 거죠. 네, 고생했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만나요.